지난주에 했었나요? 지난주 일주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죠? 예.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어찌됐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어쨌든 목표로 삼았던 지점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가장 그 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처음에 제가 그 계획 이렇게 그냥 잠정적인 계획에다가 써놨던 거는 그 뒤에 그거의 응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포함이 될 건데 사실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커다란 주제들이라 너무 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구도가 이런 거였죠. 뭔가 이제 G뮤의 두 번 미분이 물질과 관련된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거 이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구조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중력 이론 또한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밀도가 포텐셜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이제 추측을 했고요. 뭔가 이제 커버처에 해당하는 뭔가 커버처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G뮤를 두 번 미분하는 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리만 텐서가 등장을 했었고, 이제 그것을 한번 컨트랙션한 리치 텐서가 이거 후보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터가 없다면, 그러니까 부하정 방정식을 풀 때도 고전역학에서 여기 이제 점 질량이 있고 주변에 포텐셜, 그러니까 답이 R분의 GMM인 마이너스, 이걸 구해내는 방법이 바로 요 이제 바깥 영역의 베큐um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그냥 베큐um입니다. 진공에서는 물질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0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포텐셜도 0인데 점처럼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밀도를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3차원 델타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R이 0인 곳에 포인트 라이크하게 질량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다 놓고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도 여기가 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보는 우주의 많은 대상들은 별들이 그 구역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작다라고 봐도 좋고, 어쨌든 그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R보다 큰 영역, 그 바깥 영역이죠. 이 영역, 비어있는 영역을 묘사하는 식이 이거가 아닐까.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in vacuum, 진공에서 먼저 풀고 물질이 있는 그 포인트에서는 어쨌든 좀 더 복잡할 테니까 이제 뭐 따로 다루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해요. 요 G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고요. 시공간이 얼마나 틀어있는가라는 인포메이션은 매트릭에 담겨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 매트릭의 형태를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쓰든 간에 매트릭은 결국은 4 곱하기 4 행렬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은 16개의 성분이 있는데 요 나머지 여기 6개는 요 위에 6개하고 값들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요 성질 때문이죠. 대칭적이기 때문에 G뮤는 G뮤라는, 실제로는 요 10개의 값, 그것을 알아내는 것을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10개의 방정식을 푸는 것이 그냥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어떤 그 측면이죠. 근데 그것을 할 때 그 구형 대칭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니까 그 주변의 매트릭이라는 것도 구형 대칭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요청은 그리 이상한 요청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그게 나타났던 거죠. 이게 구형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솔루션도 구형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는 매트릭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썼던 겁니다. 이 알파는 아래 관한 함수고 물론 시간에 관한 함수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시간에 관해서 움직이는 솔루션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이제 그런 방금 제가 얘기한 증명 같은 것들을 직접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제약을 많이 걸어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갖고 있는 장방정식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방정식이 있는 건데 구속 조건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방정식 하나가 아니고 그 성분별로 구속 조건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R 제가 이제 제로라고 하면은 제로는 시간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좌표계에서는 R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2, 3까지 쓸 텐데 2는 세타, 3은 파이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그 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 문제로 풀었던 제가 구를 S2라고 보통 쓰는데 스피어 그다음에 2차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S2에 대한 거는 그냥 가만 놔두고 요 T하고 R 쪽에 요걸 구해내는 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매트릭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감마, 뮤, 뉴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테지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고 계산된 그 결과로서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은 G뮤를 한 번 미분한 거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퀀티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토펠 심볼을 한 번 더 미분한 것과 관련된 퀀티티가 이제 리만 텐서였습니다. 그래서 R, 뮤, 뉴, 로, 시그마 이렇게 인덱스가 4개인 랭크 4 텐서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 3개에다가 인덱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계산을 직접 하실 것이 아니라면 뭐 한 번 더 미분했으니 G뮤의 2번 미분이구나 정도만 이제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리치 텐서를 찾아내는 거죠. 리치 텐서는 리만 텐서를 가지고 요 위에 인덱스하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인덱스 두 개를 이렇게 그 행렬에서 대각선 더하듯이 트레이스라고 하는데 트레이스를 취한 겁니다. 결국은 리만 텐서의 특정한 인포메이션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저게 0이라는 식을 풀면 되고 저 식은 결국은 R00는 0도 만족해야 되고 01은 0도 만족해야 되고 02는 0도 만족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초이스하는 방법들이니까요. 그걸 풀면 실제로 의미 있는 사실 풀고 나면 뭐는 뭐랑 조건이 같은 조건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딱 3개의 독립적인 방정식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죠. 지금 구해야 될 변수가 알파하고 베타 2개니까 사실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3개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건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풀었는데 답이 없을 가능성조차도 있으니까 그만큼 구속 조건이 많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알파하고 베타가 구해졌고 그 결과가 ds 스퀘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어떤 상수,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는 상수가 존재합니다. 그 상수를 뉴턴 법칙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뉴턴 법칙으로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수까지 결정한 버전을 쓰면 EGM dt 제곱 더하기 1-r분의 EGM dr 제곱 r 제곱 뒤에 제가 d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는 거는 그냥 요걸 의미합니다. 이쪽은 우리 별 관심이 아니에요. 구형대칭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 이 매트릭이 바로 반지름이 r인 질량이 m인 그게 더 중요한 인포메이션인데 질량이 m인 어떤 별
주변의 시공간을 묘사하는 매트릭입니다. 슈왈츠 실트 매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슈왈츠 스페링 항상 어려운데 슈왈츠 실트 매트릭.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15년도 말 겨울에 장방 정식을 발표를 했는데 슈왈츠 실트가 거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1차 세계대전 참전 중에 진짜 그 군복 입고 계산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 전쟁의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을 이그젝트 솔루션을 이제 알아내놓고 마감을 한 거죠. 슈왈츠 실트 매트릭은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냥 희한한 게 아닙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매트릭은 우리가 이제 뉴턴적 생각으로는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플랫한 거예요. 플랫. 우리가 마치 그냥 3차원 R 세타 파이 좌표계에서 3차원의 매트릭을 적어라 하면 그냥 이거인 것처럼 시간까지 고려하면 여기 마이너스 이런 건 제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는 안 되었지만 어쨌든 이게 그냥 플랫 매트릭입니다. 시공간이 전혀 안 휘어 있을 때가 이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고 즉 m이 0이 되면은 플랫이 돼야 된다라는 것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굉장히 멀어지면 즉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먼 곳에서는 역시 또 플랫하게 된다는 거죠. 중력의 효과가 그만큼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설명해야 되는 어떤 그 천문학의 관측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성의 세차 운동이 뉴턴의 계산하고 잘 안 맞는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히 언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성이 태양 주변을 돌 때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케플러 법칙이고 그러나 실제 그 뉴턴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가장 먼 점을 기준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먼 점이고 다시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점은 근일점을 지나서 또 이렇게 좀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돌 때마다 이만큼씩 그 근일점 또는 원일점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 위치가 이동을 하는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 이건 아인슈타인 이론하고 상관없이 뉴턴 역학에서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역학 시간에 이제 전공 역학에서 주로 배우는 것들이고 에너지 보존만 사용해도 과運動량 보존과 대략 이런 타입으로 일부러 이 식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R 미니멈에서 가장 가까운 점에서 R 맥시멈까지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 도 돌아갔는가를 2배를 해주면은 한 번 돌아간 각도가 이 각도가 그러니까 360도가 나오면 2파이가 나오면 세차 운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R 미니멈에서 R 맥시멈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360도가 걸렸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2파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차 운동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U라고 쓰는 거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마이너스 R분의 GMM 중력 포텐셜이고요. 바로 아까 그 포화성 방정식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인포메이션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계산상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L, 여기서 L은 가운동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운동량이 없으면 이런 타원 궤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냥 헤드온 콜리션이에요. 가서 그 별에 부딪히는 거죠. 별의 표면에. 근데 가운동량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가장 가까이 갔다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중력이니까. 근데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미니멈까지 치고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죠. 계산 디테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요 에너지를 보는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보는데요. 이제 포텐셜. 우리가 아는 요 마이너스 R분의 1 중력 포텐셜은 분명히 이제 이런 타입이고요. 그 이제 해석을 할 때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어떤 입자는 마치 이게 이제 진짜 공면을 떨어지듯이 R 이퀄 0을 향해서 점점 간다는 거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운동량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해서 R분의 1 포텐셜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까지 고려하면 R 제곱분의 2mu R 제곱분의 L 제곱.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부르고요. 요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R이 굉장히 크면 R 제곱분의 1이니까 이쪽은 굉장히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는 요 라인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오는데요. 점점 가까워지면 R이 심지어 0에 가까워지면 이제는 이게 무시가 되고 여기가 도미넌트 하게 됩니다. 즉 R 제곱분의 1의 포텐셜이 이렇게 그려져서 그 두 개를 이제 더한 거는 이런 식의 포텐셜. 제가 요 지금 그린 게 바로 이펙티브 포텐셜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그린 거는 그냥 R 제곱